네, 반갑습니다. 이제 맨발로 걷기가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튼 최근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맨발로 걷기 제 스스로 역사를 일산 호수공원의 지압마당이 생긴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일산 호수공원이 완성된 시점. 일산이 언제 형성이 됐어요? 일산 신도시가. 92년부터 이제 일산이 개발돼가지고 94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때 호수공원의 맨발마당이 94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맨발로 걷는 게 그냥 일상에서 녹아있고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걸으라고 한 게 근데 거기를 한 10바퀴 걸으면 한 30분 정도가 돼요. 30분 정도만 걸어도 몸이 좀 괜찮고 근데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재미 삼아서 애들들 데리고 야 우리 한 바퀴 돌자 아프다고 이제 징징징 거리는 거 끌고 다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맨발로 걷기 역사를 보면은 일단 제 역사는 아무튼 94년부터인데 이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것은 대략 한 2006년 정도. 근데 제가 이렇게 맨발로 걷기 쭉 보면은 어떤 맨발로 걷기 역사에 가장 이렇게 변환점이 된 게 이제 2010년이에요. 201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어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싱이라는 책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수면 아래였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점에 이제 난치병, 불치병 치료했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확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맨발로 걷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네 정서 아니면 우리네 생활에 이 바탕이 좀 깔려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 다른 운동은 아니면 다른 이 시설은 그냥 사람들이 좀 이것 좀 만들어줘, 좀 시설 좀 개선해줘, 막 이렇게 열심히 떠들면은 겨우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맨발로 걷기만은 미리 만들어졌어. 호수공원도 미리 만들어졌고, 이제 맨발로 걷기가 이렇게 유행을 하기 전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 큰 데는 이제 단지 내 이제 지압길들 만들어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맨발로 걷기는 운명이 조금 이끄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실제 맨발로 걷기를 실천하시고 있는 분들. 나는 맨발로 걷기에 적당히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의외로 적네요. 예, 맨발로 걷기를 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어떤 면에서 맨발로 걷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럽니다. 이 맨발로 걷기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예, 꾸준히 하는 거. 근데 꾸준히 하려면 어디에서 그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아니요, 이제 손 들고 하세요. 이건 저희 기록됩니다. 예. 동기, 예. 또 하나. 예. 재미와 효과. 재미와 효과. 예. 그다음에 또. 환경. 예. 가까워서. 예. 몸의 에너지. 이렇게 좀 주변인데 이걸 전부 다 합칠 수 있는 딱 한 단어. 네, 재밌는 것 합쳐서.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발로 걷기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금방 비슷한. 네. 여기서 무슨 대답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의지가 꺾였죠? 왜 꺾여요? 네, 재미없어도 꺾입니다. 네. 습관이 안 돼서. 또한 가지. 네. 네, 효과가 안 보여. 또. 불편해서. 상품권하고 소화제하고 동시에 주겠어요. 딱 한 단어를 확신하게. 네? 끈기. 그럼 끈기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끈기가 나올 수 있는 바탕,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 예, 그 마음의 어떤 부분? 확신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맨발로 걷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발바닥 아파? 나 이거 안 맞는 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맨발로 걷기 하는데, 나 건강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지러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과연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중간에 그만둬요. 이 확신이라는 게 없으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이 옵니다. 그만두도록 하는 유혹이. 이거에 이제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예, 의지가 꺾여요.
이 확신이란 부분 때문에 맨발로 걷기를 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맨발로 걷다가 주변 사람들 시선 이상하면 뻘쭘해가지고 좀 움츠러들어가지고 다음에 안 가고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제 제가 얻느냐 이게 이제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도 결국 확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을 하려면 뭐냐면은 알아야 돼. 그럼 맨발로 걷기는 어떤 거고 맨발로 걷기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발로 걷기를 여러분들이 왜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한 군데에 속할 거예요. 이제 맨발로 걷기가 건강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에 효과 좋은 것은 모든 운동은 다 건강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왜 맨발로 걷냐? 쉬워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제발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운동은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데, 맨발로 걷기만은 좀 땅이 도와주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땅이 도와준다가 이 막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 막연한 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그만두는 분도 있는데 이 땅이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게 이제 2010년에 나온 어싱이라고 하는 거에서 땅에 이제 자유전하가 인체에 유입돼 가지고 그 내 몸에 있는 그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막 이런다고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제 확신 하나가 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환경이니 뭐 이렇게 가까운 데니 이런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고 그냥 제가 조금 바닷가에서 걸으면은 효과 없어도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맨발로 걷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이 좀 딸리고 몸에 이제 관절이나 심혈관계에 무리가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그래도 맨발로 걷기는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병행이 가능해서. 뭐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 들어가면서 해도 되고, 이제 EBS 청강하면서 해도 되고, 가벼운 암기 과목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한 것은 결국 이거죠. 이거 불치병이 치료되었다 하더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맨발로 걷기를 하도록 하는 제가 동인인데, 그러면 다른 운동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몇 개가 있어요. 자, 이제 건강의 효과.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쉽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쉽고. 근데 이제 맨발로 걷기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이거 있는데, 자, 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땅에 이제 지기가 도와준다는데, 이제 맨발로 걷기보다 땅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운동이 딱 하나 있어요. 넓게 해석해 보세요. 이게 힌트거든요. 누워 있는 거. 땅에 누워 있는 거. 예, 조금 뭐 그냥 플러스 1 정도 있는데 맨발로 걷기보다는 효과 적어요. 맨발로 걷는 게 효과가 100이라면은 이게 단순히 접촉은 후하게 점수 줘도 30. 예, 저는 한 10점 정도 점수 줘요. 그러면은 맨발로 걸을 때 어디에서 걸은 게 가장 효과 좋다는 것은 좀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진흙탕통? 예? 모래사장의 겉에 속에 바닥. 예, 금방 질문 아까 예, 정답. 바다 수영만이 아니라 수영. 예. 그러니까 땅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과의 접촉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수영이 가장 확실하게 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제가 혈액순환에 이제 부담이 안 주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맨발로 걷는 것이 이제 어떤 어싱이라고 하는 관점이 대두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은 맨발로 걸어, 너는 맨발로 걸어 이렇게 말한 게 이제 한의학에서 말할 때 이제 비장 쪽에 안 좋은 친구들한테 이 맨발로 걷기를 제가 거의 강요했어요. 근데 맨발로 걷는 게 이제 강제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내 몸의 혈액에 대한 재활용 공장, 재활용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한, 그러니까 빈혈 환자라고 봐도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달려, 뭐 수영에 줄넘기 하면은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이 비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데 그냥 달리면 힘들고 오히려 비장을 쥐어짜가지고 더 힘들기 때문에 숨이 가빠지지 않고
심장이 빨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이 필요해요. 그러면 걷기밖에 없어. 근데 걷기밖에 없는데 그냥 걷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맨발로 걷는 건 효과가 있는데 이제 비장이라고 하는 경락하고 맞물리면서 맨발로 걷는 게 딱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심폐에 대한 부담을 안 주면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맨발로 걷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 장소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확신한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이 땅의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내 몸의 구조를 튼튼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 부분 때문에 맨발로 걷기를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추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많은 효과를 받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애들딸. 이제 아까 언급한다면은 비장이 약한 친구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린이 구조가 튼튼하고 완성된 구조를 가진 게 어떤 거겠어요? 멋있게 성장하는 것. 어린애들이 이제 맨발로 걸을 때 이제 제대로 성장, 온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인들보다 어린애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공장의 역할, 그러니까 구조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구조를 뒷받침하는 내 몸의 공장의 역할을 하는 장부들이 좀 튼튼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비장, 간, 소장, 췌장, 부신,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안 좋은 분들. 그래서 이제 이 맨발로 걷기가 이런 맨발로 걷기만의 이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맨발로 걷기가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특징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건강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이 한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건강 맨발 걷기 건강과 부장님과 함께 추가 대표님 오셨어요. 김태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왜 맨발로 걷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맨발 걷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